정부가 지진 피해가 큰 경북 포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0억 원도 우선 집행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인 포항 지역 피해가 속속 늘어나면서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됐고 피해 현장을 찾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난지역 선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조속히 검토 절차를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도 우선적으로 집행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포항 지역 학교와 파손된 건물 등의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데 가급적이면 수능 전날인 22일까지는 응급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는 식음료와 생필품 등을 지급하고 심리치료도 도울 계획입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 강진 피해로 포항시에는 이재민 1,700여 명이 발생했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경상을 입었지만 한 명은 수술을 받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으로 주택 1,200여 채가 부서졌고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져 내리면서 차량도 40대 가까이 부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시험장을 비롯한 학교 건물에 균열이 갔다는 신고가 200건 접수됐고 양동마을 고택 등 문화재 23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경북 포항 산지에서 토양층이 중력에 의해 서서히 아래로 밀리는 땅 밀림 현상이 관측돼 산림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난 15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설치된 산림청의 땅 밀림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은 오후 2시 22분부터 3시 22분까지 5분 간격으로 측정해 6.5cm의 증가 변동을 감지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토교통성 기준치상 출입 금지 수준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즉시 주민 대피를 요청했고 산사태 원인 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지진 발생 직후에는 안전부터 챙기기 바빴던 포항 시민들. 진정은 어느 정도 됐지만 눈앞의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무너져 내린 건물에서 추운 겨울을 맞게 된 시민들은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고에 연탄을 가득 들이고 담장 손질도 하며 겨울나기 준비를 마친 원창현 씨. 따뜻한 겨울을 기대했지만 어느 때보다 가혹한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해 집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는 통에 연탄은 태워보지도 못한 채 재가 됐고 집안 곳곳이 기울고 무너져 추워지는 날씨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지진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합니까? 온 동네가 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엉망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살기에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보내야 될는지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지만 지진 발생 당시의 충격을 생각하면 곳곳에 금이 가고 기울어진 집에서는 도저히 겨울을 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뒤에도 너무나 건물이 파손이 많이 되고 기울어지고 이래서 여기서 지내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흥해 체육관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또 추워지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집 밖으로 나서도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지진의 상흔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도시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합니다. 이처럼 기울어지고 무너져버린 건물에서 겨울을 맞게 된 시민들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포항에서는 여진의 불안감 속에 긴급 복구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도 대민 지원에 투입돼 함께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다만 피해가 예상보다 심해서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멧을 쓴 건축 전문가들이 금이 간 건물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지진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물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거는 요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단층짜리가 이렇게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요번에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에 하나 있을 추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용 인원을 총동원했습니다. 일부 기울어진 아파트의 상태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자 긴급 대피도 실시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경우 구급대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포항 인근의 육군과 해병대에서도 1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보내 지진 피해 주민들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장병들은 무너진 담장 잔해 치우기 등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으로 투입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포항이 저희 해병들의 고향인 것처럼 저희는 주민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진의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포항 주민들은 조금씩 복구되는 거리를 보면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길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대입 전형도 그대로 일주일 연기됩니다. 수능 성적 발표가 다음 달 12일로 당초 예정보다 엿새 미뤄지고 수시와 정시 등의 일정은 일주일씩 차례로 연기됩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험생들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수능의 결과를 다음 달 12일 받아보게 됩니다. 당초 예정보다 엿새 미뤄졌습니다. 이 밖에 모든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은 모두 일주일씩 미뤄지게 됩니다. 당장 이번 주말 예정됐던 논술고사 등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까지 수능 성적 통지일이 엿새 미뤄지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일주일씩 그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예정됐던 수시 전형은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되고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에서 22일로 바뀝니다. 또 정시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6일부터 시작하고 전형 기간도 각각 일주일씩 연기됩니다.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 역시 내년 1월 30일에서 2월 6일로 미뤄집니다. 사상 초유의 재난으로 인한 수능 연기 사태에 정부는 다음 주 일정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능 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장 토요일까지 포항 지역 학교의 안전점검을 통해 대체 시험장을 마련할지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고사장 위치는 수능 이틀 전인 21일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